하동 종국의 빼어난 절경은 육지, 수면, 하늘을 모두 아우르고 있어 놀라움을 자아내게 합니다. 동부 친구는 나에게 종국의 물가로 놀러가자고 해서 최북단 잉어담에서 물로 즐기는 여행부터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잉어담은 마치 무릉도원 같다거나 할까요? 페달 보트에 앉는 순간부터 무엇이 진정한 즐거움인지 알게 되죠. 도대체 어떤 곳인지 궁금한데 어서 가서 그 정취를 느껴보고 싶네요. 잉어담은 물결이 잔잔하지만 수심이 15m나 되기 때문에 배 타기 전에 구명복을 꼭 입어야 합니다. 저곳에서 관광객이 구명복을 입고 있군요. 물론 구조대원의 시범도 잘 받아야 하죠. 구명복 사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우선 구명복을 착용한 후 가슴 앞 단추를 단단히 채우고 적당한 길이를 조정합니다. 구명복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물에 빠질 때 머리가 수면 위로 향하게 하여 물에 뜬 상태를 유지시켜주는 것이죠. 수상활동 중 필히 안전에 유의해야 합니다. 장비 착용 시에도 절차를 꼭 빠뜨리지 않아야 하고요. 단추들이 잘 채워졌는지 확인했으니 이제부터 몸을 좀 풀어볼까요? 잉어담은 하천이 막혀서 형성된 언세코라입니다. 면적은 약 104헥타르 정도입니다. 고요함이 흐르는 호수와 산 경치, 사계절 모두 수영, 하이킹, 생태 탐방하기에 적합한 곳입니다. 너무너무 좋군요. 그런데 구명복을 입고 운동을 하자니 너무 더운데요. 안 돼요. 그래도 안전이 우선이죠. 끝까지 구명복을 착용해야 합니다. 참, 페달보트가 보기에는 쉬운 것 같은데 기술이 좀 필요하죠. 예를 들면 상반신을 약간 앞으로 향하고 보트 바닥 앞부분에 페달을 밟습니다. 회전 시 속도를 줄여야 보트의 균형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선상에서 서 있거나 자리를 옮기는 것은 위험합니다. 보트가 균형을 잃어 뒤집힐 수 있기 때문이죠. 저곳을 보세요. 모터보트로 일어나는 물결이 보이죠? 보트가 물결 때문에 마구 흔들거리네요. 측면 파도를 만났을 때 가장 좋은 조치는 모든 동작을 멈춘 다음 몸의 중심을 잡고 파도가 가라앉은 후에 다시 페달을 밟는 것입니다. 잉어담 수상활동 제한 규정에 따르면 모든 활동기구들은 부두 구역을 지나야 하고 파도가 일지 않는 방식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만일 고속주행을 하는 모터보트를 발견하면 관리센터에 통보하세요. 속도 교류기를 해서도 안 되겠죠. 느긋해야 대자연을 맘껏 즐길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오랜만에 하는 운동이라 다리가 시큼하네요. 게다가 이렇게 멀리까지 나왔으니 페달 밟은 힘마저 빠져버렸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보트에 긴급구조 전화번호가 있으니까 전화로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아까 구조대원이 여기에 또 다른 수상활동이 있다고 하던데요. 짠남에 한번 가보죠. 잉어담 수역은 A, B로 나누어져 있죠. A 구역은 카누, 페달보트와 비동력 방식의 활동 위주이고 B 구역은 각 수상활동 공용 구역이죠. 잉어담에 즐길 거리가 정말 많네요. 구미에서는 카누와 윈드서핑이 유행인데 여기에서 솜씨를 한번 뽐내봐도 되겠군요. 물론이죠. 이 두 항목을 즐기기 전에 먼저 잉어담 관리센터에 가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신청 수속을 마쳐야 합니다. 카누는 스포츠 시합 종목에서 경보트로 취급합니다. 호루라기가 장착된 구명복이 꼭 필요하죠. 특히 구명복의 단추를 확실히 채워야 합니다. 카누에 오를 때는 뒷좌석 사람이 먼저 앉고 노를 잡은 후 앞좌석에 사람이 앉습니다. 노를 잡는 적당한 위치는 두 손으로 노를 잡고 머리 위치와 대칭이 되게 올린 후 팔과 두 어깨를 평행으로 해서 팔꿈치가 90도가 되게 합니다.
이때 노 잡는 위치는 적당한 폭을 유지하도록 합니다. 카누를 저을 때 노깃은 될수록 보트 옆 라인을 따라 접고 보트 중심과 평행을 유지하도록 합니다. 노 젓는 기본 방식으로는 앞으로 젓기, 뒤로 젓기, 옆으로 젓기, 회전. 쉬워 보이지만 자칫하면 제자리에서만 맴돌 수 있겠네요. 두 사람이 노를 저을 시 속도와 방향이 일치해야 되는데 이는 2인용 자전거 타는 것과 같습니다. 만일 보트가 뒤집히면 어떻게 해야 하죠? 구명벽이 있어 물에 뜨게 되니까 당황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때 노를 몸과 보트 사이에 두고 둘이서 협력하면 뒤집힌 보트를 다시 원위치시킬 수 있습니다. 뒷좌석 사람이 먼저 승선하면 앞좌석 사람은 보트의 다른 끝에서 균형을 잡아주고 노를 뒷좌석 사람에게 건네준 후 승선합니다. 승선 시 둔부부터 해서 올라타면 중심을 잘 잡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뒷좌석 사람이 노를 앞좌석에 넘긴 후 계속 노를 젓습니다. 또 하나 뒷좌석에 승선하는 다른 방법으로는 먼저 양손으로 선체의 균형을 잡은 후 올라타 들어가는 방식으로 승선합니다. 뒤집힌 보트를 원위치시킬 방법이 없으면요? 페달 보트라든지 카누 혹은 여타 물놀이 활동 중에 물에 빠지는 상황이 생기면 구명복을 통해 물에 떠 있는 상황에서 구명복에 후루라기를 크게 불어 구조 신호를 보내야 합니다. 카누 같은 경우에도 노를 높이 축혀들어 좌우로 흔들면서 구조를 요청합니다. 윈드서핑에서의 경우에 특별히 주의해야 할 방법이 있는지요? 잉어담은 바람이 불지만 파도가 없다는 게 장점입니다. 그래서 초보자도 여기에서는 안전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윈드서핑 장비에는 호루라기가 달린 구명복 외에도 미끄럼 방지 신발이 있습니다. 계절에 따라 선텐 혹은 방한복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윈드서핑 보드는 바람이 불면 움직이게 되는 거 아닌가요? 이 운동에서 배워야 할 것은 평형 감각입니다. 보드 위에 균형 있게 서는 방법은 돛을 세워서 사람과 돛이 평형 상태를 유지케 하고 풍향 변화를 파악하면서 선체와 바람이 90도 각도를 유지토록 해야 합니다. 많이 연습하면 바람 타는 재미를 느낄 수 있을 겁니다. 물에 빠졌을 경우 윈드서핑 보드 자체가 구명보드가 되어줍니다. 꼬마들까지 소형 범선을 타고 노는 걸 보니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적합한 놀이라 할 수 있겠네요. 잉어담에서 물놀이 활동은 대부분 연령 제한이 없기는 하지만 그래도 12세 이하 아동은 보호자가 함께 해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놀이를 하기에 앞서 먼저 자신의 체력을 고려해야 합니다. 고혈압, 심장병, 천식이나 간질병 환자에게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놀이 전에 알코올이 함유된 음료를 마셔도 안 됩니다. 이 밖에도 잉어담 관리소에는 서쪽, 북쪽 및 남쪽에 각각 구조 튜브, 말뚝 시설이 있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을 발견했을 때 구명 튜브를 던져 구조하거나 관리소나 119로 구조를 요청하십시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페달보트, 카누 등에서 탑승 인원수 제한을 지켜야 합니다. 수상활동 관리 규정에 따르면 수상활동 시 반드시 구명복을 입어야 하고 특히 카누 같은 경우에는 단독 탑승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관련 규정 위반 시 법 규정에 따라 대만 달러 5,000원 내지 25,000원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개인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규정을 지켜야 합니다. 잉어담의 빼어난 경치 속에서 안전하게 흥미진진한 물놀이 일정을 마쳤습니다. 구조대원의 지시를 잘 따르기만 하면 누구나 저처럼 물놀이의 재미를 한껏 즐기실 수 있을 겁니다. 잉어담 외에도 화동 종곡에는 다른 많은 물놀이 명소가 있으니까 한번 꼭 가보세요. 또 하나 잊지 마셔야 할 것은 종곡의 물빛 풍광 또한 놓쳐서는 안 된다는 사실. 말 그대로 물 좋은 이곳이 언제나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